어제 검찰이 국방부 관련된 3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했어요. 네. 지금 뭐 사실 동부지검이 이 고발 조치된 지는 8개월 전인데 네. 이게 뒤늦게 이제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사실은 통화 내역 자체가 이미 폐기 처리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서버에 남아 있는 그것들을 인지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저는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그 누가 전화를 했는지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직접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했느냐 기록에 의해서 부모가 연락을 취했다고 하니까 그럼 남편이 했느냐고 했을 때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더 이거 증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락 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앞서 국방부가 부모가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 이런 이제 국방부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부모가 전화를 했는지, 그다음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단순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 성격이 있는지 녹취가 확인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 첫째 날 대정부 질의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관을 통해서 그 군 당국에 연락을 했냐, 민원을 넣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예결위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 단정적으로 우리 보좌관에게 내가 왜 그런 일을 시키고 보좌관은 그런 사적인 업무를 왜 하겠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부정했던 이야기가 톤이 달라진 거죠. 네.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시킨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좌관에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고 할 때 그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네. 하는 면담 기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당일날 지난 월요일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는 나는 아니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말을 바꾸기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 특히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국민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그래요.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그 앞서서 이 민원실 서버에 확인이 된다면은 그 통화 전화를 누가 했느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민원실에 전화 거는 거,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민원실이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누가 누구든지 구분이 할수 없잖아요. 있다. 차별이 예. 없잖아요. 네. 차등도 돛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위법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정서 그리고 이게 병역에 대한 문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그리고 그 보좌관이 그것을 청탁 내지는 외압을 통해서 특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원실에 부모로서 뭐 일반적인 서민들도 당연히 전화해서 문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단순히 지금 민원실의 녹취 파일 그뿐만이 아니라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기록들이 없이 또 휴가 명령서가 그 다음 날 발급이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추미애 장관의 그 답변이 계속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과정들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이제 장관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추미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권력자로서의 추미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럼 조사를 받게 될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유의 검찰은 사건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 예.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의 진위 공방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일까지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모가 민원실에 누구든지 전화를 다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특혜를 다오라고 해가지고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모 씨가 나의 아들인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데 휴가 연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그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가서 그것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휴가 연장으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한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네. 때 이거는 이제 위법의 내용과는 다른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로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본인은 전화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뭐 아버지가 내가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두둥겨 맞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 이러면 더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네. 근데 함부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초조사를 통달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혐의를 좀 입증할 만한 혐의를 좀 타당한 혐의점이 나와야지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덜컥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검찰로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권당의 당 대표를 했던 5선 국회의원 정치인을 그렇게 소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떤 증거로 인한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소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과 지금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또 한쪽에서는 또 검찰을 둘로 갈라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도 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일반 과거의 박상기 장관처럼 그냥 민간인 신분의 장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여당 집권당의 대표였던 그런 사실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청탁성인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검찰에서도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뭔가 정황, 근거가 없으면 쉽게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정미 의원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정도가 되면 거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 상태에서 소환하는 소환되겠죠. 자체가 한다면 예, 이미 혐의 입증에 자신 있어 부르는 예,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